가자. 자, P, A, B가 뭐가 된다고? P, A, B가 뭐가 된다고요? A가 있고 B라는 게 있을 때 어느 부분? 표본 공간이 제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B죠. B. 이렇게 표본 공간이 여기 되어 있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는 P, B 분의 P, A, 교 B라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N을 P를 뭐로? N으로 바꾸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오케이? 됐어?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만약에 P에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만약에 PA가 곱해졌어. 내가 이 값을 알아. 그러면 얘랑 누구랑 있어야 된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맞죠? 마찬가지 B에 해당하는 확률, 사건 B의 확률을 알고 있다라고 치면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시면 B가 만들어지더라. 알겠죠? 그래서 문장 풀어봅시다. 문장 풀어볼 텐데 7-1번 봅시다. 7-1번.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 PA가 있어. PA가 얼마? 0.3. PB가 얼마? 0.2.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P에 A 여 교 B의 여가 0.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합이랑 동일하지? 집합이랑 동일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집합이랑 동일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뭐죠? A 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랑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정리가 되면 P의 A 합 B가 되겠지. 얘가 얼마? 0.4라는 얘기지. 오케이? 끝났죠? 요거랑 0.3이랑 0.1을 더하고 난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확률이 나오겠죠. 뭐라고요? 0.3이랑 0.2를 더합니다. 우리 집합 계산하듯이 거기에서 누구를? 합집합을 빼줍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 누가 된다? 결국 A 교 B에 해당하는 확률이 될 수밖에 없고 A가 나왔어요. B가 나왔어요.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얼마가 돼요? 그냥 0.1이잖아. 얘가 0.1이고 얘가 0.1이니까 얘도 0.1이고 그 다음 얘가 0.2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한번 봅시다. 뭘 구하래? 제일 끝에 뭐 구하래? P, B, A. 그러면 뭐? 표본 공간이 누구? 0.3. 거기에 누구에 해당하는 거? 0.1에 해당하는 거. 0.1. 답은 뭐다? 3분의 1. 이게 답입니다. 됐죠? 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고 눈치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네. 그 다음 위에 봅시다. 2번 보자. 2번에 보면 PA가 있어요. PA가 얼마? 0.4가 됩니다. PA가 0.4.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PB가 있어요. PB가 없네? PB가 없네. P에 A 바 B야. 얘가 얼마? 0.2가 나와 있고, 자, P에 A 합 B가 얼마가 된다? 0.6이 되어 있네. 자, 이 상황에서 뭐 싹 다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봅시다. 자, 봐. 얘는 뭐로? 그렇지. 바꿔줘야 되겠죠. 뭐로 바꿔준다? 얘가 결국에는 PB분의 PA 교 B가 되는데 이게 0.2가 될 거니까 따라서
P에 A 교 B라는 녀석은 누가 된다? 0.2PB가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가 됐지? 됐어? 자 가보자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겠지. 뭐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에서 다 해결했잖아. 갑니다. 얘가 0.4잖아. 얘가 0.4잖아. 그럼 얘가 0.4니까 얘는 얼마? 0.2가 되겠지. 왜? 합집합이 얼마니까? 0.6이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0.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0.4잖아. 그럼 0.4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얼마가 돼야지? 0.2가 되어야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이거 0.2 하면 망하는 거 알죠? 이해되죠? 뭐 때문에? 이거는 PB는 얘랑 얘랑 합친 게 PB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A라고 둡시다. 얘를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가 A잖아. 얼마 곱해주면은 자 여기가 5A가 되겠네. 다시 A는 얘가 5분의 1 PB가 되는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PB가 얼마가 될 거냐면 PB가 5A잖아요. 오케이? PB가 5A잖아. 됐어? PB가 5A니까 여기 이미 A가 빠져나갔어서 여기가 얼마가 된다? 4A가 되면 되겠지. 이거 됐어? 4A가 되는 겁니다. 4A가 되는 거니까 A 값 나왔죠. A 값 나왔습니다. 얼마니? 10분의 뭐야? 얼마? 0.05인가? 0.05가 더 편하나? A가 0.05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됐죠? 이해되죠? 0.05입니다. 얘가 0.05면 얘가 얼마가 된다? 0.35가 되겠죠. 다 끝났습니다. 일단 다 쭉 적었어요. 쭉 적었고 P, B, 바, A P, B, 바, A 누구라고? P, A 분의 P, A 교 B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P, A 여기 0.4 그 다음 PA 교비 0.05 됐죠? 요거 40분의 5 여기 답이 되겠지. 40분의 5 해주든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7-2번 봅시다.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다. 자 그럼 봐. 전체가 있을 거예요. 전체 S라고 봅시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학생 중에 남학생이 이만큼 있을 거란 말이야. 안경을 낀 사람도 이만큼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가 60%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60%라는 얘기잖아. 전체 60%니까 그냥 뭐 피남이라고 할까? 피남이 얼마? 0.6이라고.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네. 0.6.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안경 쓴 남학생이 20%다. 얘가 20%라는 얘기. 그냥 비율이 다 바로 나왔네. 안경을 낀 남학생이잖아요. 오케이? 안경을 낀 남학생이 20% 0.2. 됐지? 김 빠지네. 그냥 이것뿐에 이겁니다. 답이 문제에서 뭐 임의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인데 거기 안경을 쓸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니까 이거 3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7-3번 봅시다. 7-3번. 하나씩 좀 해봅시다. 7-3번. 자, 주머니에 흰공 7개, 붉은공 3개가 들어있네. 주머니에 흰공이 7개 들어있어요. 흰공이 7개 들어있습니다. 붉은 공이 몇 개 들어있냐면 3개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여기서 하나씩 꺼내는 거야. 하나씩 꺼낸다는 얘기야. 하나씩 꺼냅니다. 잘 들어봐봐. 잘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흰 공을 꺼냈어. 처음에 흰 공을 꺼냈고, 자, 두 번째에, 자, 만약에 이게 비복원입니다. 자, 처음에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 붉은 공을 꺼내는 거야. 자, 두 번째 붉은 공을 꺼냅니다. 두 번째 붉은 공을 꺼냅니다. 두 번째. 자, 흰 공을 꺼내고 거기 보시면은 모두 흰 공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할게. 처음에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 붉은 공을 꺼내는 거야. 처음에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는 붉은 공을 꺼내는 거예요. 이 확률이잖아. 맞지? 그냥 분석해서 좀 적어본 거야. 처음에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 붉은 공을 꺼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거에 근거가 아까 전에 어디 있다? 여기 있어. 자, 여기 있다는 얘기야. 자, 비복원일 때 라는 거야. 그냥 해볼게. 비복원일 때 처음에 흰 공을 꺼낸대. 얼마? 처음에 흰 공을 꺼냅니다. 처음에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분의 7. 10분의 7. 그냥 그대로 적을게. 그런데 처음에 흰 공을 꺼냈는데 뭐가 된다? 붉은 공을 두 번째는 꺼내야 되죠. 오케이? 두 번째는 붉은 공을 꺼내야 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미 10분의 7에서 흰 공이 날라갔죠. 그러면 영향을 뒤에 받아서 흰 공이 나왔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되느냐? 9분의 얘가 6이 될 거니까 9분의 얼마가 되더라? 3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그냥 좀 엄밀하게 약간 근거가 여기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근데 우리 뭐 하는 거랑 동일한데 그냥 2학년 2학기 때 곱해서 계산하듯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이제 기호화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딸려 있는 거는 뭐다? 뒤에 딸려서 나오는 거는 조건부 확률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얘가 조건부 확률에 해당합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에 보면 공을 꺼내지 않을 때 뭐야? 비복원이라는 얘기죠. 비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복원일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 처음에 얼마? 10분의 7. 두 번째 9분의 6. 됐죠?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모두 흰 공이다. 뭐야? 복원이야.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7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7-4번이야. 7-4번이야. 자, 3개 당첨자들을 뽑아서 포함해서 10개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 A에 임의로 한 개를 뽑고 자
나머지 B가 임의로 한 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개가 꽝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당첨이 몇 개 있느냐면 당첨 제비가 3개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뽑는데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A가 한 개를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는 거예요. 한 개를 뽑을 때, 자, 거기에 끝에 뭐다? B법원이라고 나와 있죠. B법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하면 됩니다. 첫 번째,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다. A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얼마? 10분의 3. 끝. 오케이? 뭐냐 이거? 1번이죠. 1번 그냥 10분의 3입니다. A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오케이, 10분의 3. 뭐 뒤에 뽑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죠. 그 다음 두 번째,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입니다. 자, 근데 됐죠? 자,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A가 당첨 제비를 뽑았는데 B도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A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았는데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확통을 한다라는 건 이거거든. 정확한 그 구조를 인지가 어느 정도 돼야 돼. A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표시할게. B가 당첨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처음에는 뽑았는데 A가 뽑고 B가 뽑는 확률이랑, 맞죠? PB를 내가 지금 구해야 되잖아요. PB면 얘랑 누구를 더해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까지 더해줬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를 뽑지 않았는데 B가 뽑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뭐 근데 하는 계산 방식은 중학교 때 했었던 방식과 다르지는 않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지.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첨 제비 10분의 3이야. 됐죠? 근데 두 번째는 B가 당첨 제비.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당첨 제비 뽑는 거니까 뒤에 있는 이 곱해지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마찬가지 A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은 거야. 10분의 얼마? 7을 뽑은 거야. 그런데 B는 이 10분의 7을 뽑았을 때 조건부 확률이 달라지죠. 9분의 2가 아니라 9분의 3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이더라. 7-3번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그렇다는 얘기고, 저기 뒤에 7-6번 먼저 봅시다. 7-6번. 자, 7-6번. A에는 흰 공 2개,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붉은 공 4개 들어있어요. A에는 흰 공과 붉은 공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하면 2개, 4개 들어있고, 상자 B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흰 공 3개, 붉은 공 2개 들어있다. 흰 공 3개, 붉은 공 몇 개가 들어있느냐면 2개가 들어있다. A, B 중에 거기 줄 쳐야 돼요. A, B 중에 한 개를 택하고 거기 택한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넣습니다. 자, 뭐 하고요? A와 B 중에 임의로 택하고 상자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준다라는 얘기냐면 공을 뽑는 거죠. 공 몇 개? 2개 뽑는 거야. 공 2개를 뽑는데 흰 공 1개, 붉은 공 1개 나오거든요. 흰 공 1개, 붉은 공 1개 나와. 흰 공 1개, 붉은 공 1개. 맞나? 붉은 공 1개 맞나? 붉은 공 1개. 됐지? 1번입니다. 자, 사례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그러면 A가 있고요.
A에서 흰공 붉은 공 찾을 수도 있고 B에서 흰공 붉은 공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지? 그래서 A에서 흰공 붉은 공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흰 하나 불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흰 하나 불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서도 흰 하나 불 하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앞에 거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상자를 먼저 선택해야 돼. A를 선택할 확률 얼마? 2분의 1. 됐나요?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하나 불 하나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 6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흰 하나 불 하나 뽑는 거니까 2개 중에 흰 거 2개 중에 1개 뽑고 붉은 거 4개 중에 1개 뽑으면 되는 거고 이 사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를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B 주머니 선택하고 그리고 B 주머니 안에는 5개 전체 공이 있을 건데 여기서 2개를 뽑는 거야. 흰 공 하나 선택하고 붉은 공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빼줍니다. 오케이? 알았어?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별표치입니다. 자, 2번 별표치입니다. 2번이 결국 뭐냐? 조건부 확률입니다. 나온 공이 흰 공 1개, 붉은 공 1개였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온 공이 1번이야. 흰 공 1개, 붉은 공 1개였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흰 공이 1개 나왔고 붉은 공이 1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흰 공 1개와 붉은 공 1개가 나온 그게 전체가 되는 거야. 얘가 전체였는데 근데 흰 공 1개, 붉은 공 1개가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는 A와 B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만 문제에서 구하면 되는데 제일 끝에 택한 상자가 A였을 때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1번 영역이고 이게 2번 영역이라면 1번과 2번의 각각의 확률이나 경우의 수를 더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뭐다? 1번이 와야 되는 방식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흰 공, 붉은 공이 이미 전제로 나왔을 때 근데 그 흰 공, 붉은 공이 A에서 나올 확률이라서 얘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고 전체 경우의 수가 1번 더하기 2번입니다. 1번 더하기 2번이 이거겠지. 오케이? 1번 더하기 2번입니다.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2분의 1 곱하기 6시 2분의 2시 1 곱하기 4시 1이 되겠고 2분의 1 곱하기 5시 2분의 3시 1 곱하기 2시 1이었는데 얘가 얼마? A. 얘가 얼마? B. 근데 그거 분의 뭐가 온다? A가 오겠지. 전체 경우 중에 얘가 위로 탁 올라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6시 2분의 2시 1 곱하기 4시 1이야. 계산이 하시면 되고 됐죠? 계산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게 2번 문제 정답입니다. 자, 저 계산하시면 된다. 잘했죠? 다시 7번 합시다. 자, 거기 봅시다.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두 개의 기계 AB가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 60%를 만들어낸다. 오케이? 그리고 각 기계의 제품의 불량률이 저기 불량품이라고 한다. 5%와 3%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 전체가 있을 텐데 A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A라는 녀석 쭉 있을 거고 B라는 녀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얼마나 생산하는 0.4를 선택합니다. 얘가 0.6. 그럼 합쳐서 전체가 되겠지. 합쳐서 전체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자,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을 했어요. 일단 벤 다이그램에서 반을 딱 깔으면 되잖아. 얘가 0.4고 얘가 0.6이니까 전체가 되겠지. 오케이? 전체인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딱 양립하는 경우잖아. 불량품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양립하는 거니까 불량품이 될 부분을 이만큼으로 하면 이쪽은 결국 뭘 뜻한다? A이면서 불량품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이 부분 보이죠? 여기 딱 갈랐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A이면서 불량품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가 된다? B이면서 불량품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까지 이해되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건데 자, 각각의 불량률이 조금씩 다르죠? 어떻게 되느냐? 각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의 5%, 0.4의 5%입니다. 그래서 얘는 0.4 곱하기 5%니까 0.05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얘랑 왜 곱했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다? A이면서 불량품인 거야. A이면서 불량품일 확률은 곱해서 만들어진다. 어떻게? 0.4랑 뭐랑? 0.05가 곱해져서 만들어진다. 왜 0.05는 뭔데? A에서 불량품일 확률이잖아요. 오케이? 됐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뒤에 있는 게 뭔데요? 0.6이죠. 근데 0.6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되는데? 거기 0.03을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번 봅시다. 제품 중에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봐. 불량품일 확률이 뭔데? A인데 불량품일 수도 있고 B인데 불량품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지. 이거 두 개 더해서 만들어내라.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불량품은 딱 요만큼 포지션을 요만큼을 가집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에 이제 별표 쳐야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2번 별표 치시고 제품 중에 임의로 하나 꺼낸 제품이 불량품일 때 제한 조건이 그러니까 뭐다? 전체 표본 공간이 축소가 딱 된 겁니다. 얘가 전체입니다. 얘가 전체입니다. 얘일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이다. 오케이? A에서 만들어졌을. 끝났잖아. 얘잖아요. 그래서 0.4 곱하기 0.05 플러스 0.6 곱하기 0.03입니다. 그 분의 0.4 곱하기 0.05가 된다. 이게 답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라는 거. 자, 7-5번 봅시다. 이제 주머니에서 흰 공 3개와 붉은 공 2개가 들어있다.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에 흰 공이 몇 개 있다? 3개 있고 붉은 공이 몇 개 있느냐 하면 2개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거야. 한 개의 공을 꺼내고 이 공의 같은 색을 여기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냈는데 같은 색이 있을 거예요. 같은 색의 공을 추가로 이쪽에 다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6개의 공 중에 임의로 2개를 꺼냈을 때 여기서 집어넣고 꺼내는 거야. 몇 개 꺼내? 2개 꺼내. 2개를 꺼냈을 때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 확률.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의 확률이야.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의 확률이야. 자 봅시다 이제.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왔지. 그러면 적어도라는 얘기를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한 개, 2개 다 뽑아도 되겠지만 검은 공 2개인 거, 붉은 공인가? 붉은 공 2개인 거 빼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됐어? 자, 봅시다. 첫 번째. 여기서 케이스가 걸리겠네. 한 개를 꺼내는데 자, 두 가지 케이스죠.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과 두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어요. 얘인 경우
첫 번째 붉은 공이 나온 거야. 붉은 공이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어. 흰 공이 나오면 얼마가 되느냐? 5분의 3이죠. 그러면 흰 공이 한 개 다시 추가가 됩니다. 흰 공이 추가돼서 흰 공이 4개고 붉은 공이 2개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토탈 몇 개?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붉은 공 2개를 뽑는 확률을 빼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붉은 공은 몇 개 있는데 2개밖에 없잖아. 붉은 공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다 뽑으면 되잖아. 그걸 빼주면 첫 번째 적어도 하나의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되겠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5분의 2가 되겠죠. 빨간 공을 붉은 공을 꺼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빨간 공을 꺼냈기 때문에 빨간 공 1개가 추가가 될 거고 전체 경우의 수는 6이 6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데 붉은 공 2개를 뽑아내면 되겠죠. 3C2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이래서 빼주시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각각 더해주시면 답이 된다. 됐죠? 저까지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